이번 시즌 또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세리아 2020-21 시즌 34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로나와 스페지아의 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1대1 무승부입니다. 이번 경기는 베로나에게는 굉장히 운이 안 좋았던 경기였는데요. 선취골을 일찍 넣었지만 VAR로 취소가 됐고요. 살세도의 회심의 슈팅도 골대를 맞고 나왔고 디마르코의 프리킥 역시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로나의 살세도가 기어이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2001년생 유망주 공격수 에디 살세도 32라운드에 이어서 시즌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인테르 유스팀 출신으로서 현재 임대생 신분인데요. 유스리그는 폭격을 하다시피 잘했는데 1군 레벨에서는 아직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FM에서도 좋은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죠. 하지만 스페지아는 사포너라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무승부. 강등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골로 스페지아는 아주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다음은 크로토네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2대0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인테르는 부상에서 돌아온 센시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요. 센시는 이번에는 건강하게 뛴 것은 물론이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습니다. 많은 슈팅을 달렸고 거의 골에 근접했던 상황이 많았죠. 그리고 특히나 인테르가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브로조비치의 역할이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특히 전진 패스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브로조비치가 거의 인테르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해줬는데 골이 들어갔다면 두세 골은 나왔어야 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테르는 전반부터 골대를 두 번이나 맞추면서 운이 더럽게도 없었는데요. 결국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결국 대거 교체 카드를 투입한 콘테 감독, 여기서 에릭센이 교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에릭센이 골을 넣어버리죠. 사실 에릭센도 에릭센이지만 수비수를 등으로 버텨내고 에릭센에게 슈팅을 쏠 수 있게 완벽한 패스를 빼준 루카쿠가 개인적으로 더 돋보였는데요. 강력한 MVP 후보 루카쿠,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가장 먼저 10골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인테르는 이번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2위 아탈란타가 사수올로와 1대1로 비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요상하게 흘러갔는데요. 앞서 보신 장면처럼 아탈란타의 골리니 골키퍼가 상대 공격을 끊으러 나왔다가 파울을 하고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전반 22분에 주전 골키퍼를 잃었던 아탈란타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아탈란타가 선취골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아탈란타에게는 불운이 생깁니다. 톨로이가 트라우레를 밀치면서 PK를 내주게 된 겁니다. 베라르디가 차나오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 근데요, 앞에서 경기가 요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수올로의 마를론이 무리에를 밀쳐내면서 아탈란타에게 PK가 선언이 됐는데요. 심지어 이 파울로 마를론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아탈란타에게 다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또 무리엘은 놓친단 말입니다. 아틀란타의 환상적인 각본 솜씨로 인테르는 드디어 염원하던 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들어보는 우승컵인데요. 경화드립니다. 이번 시즌은 참 이래저래 굴곡이 많았던 시즌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챔스에서 조별리그 4위를 하면서 유로파리그도 못 갔을 때는 진짜 쪽팔려서 뒤질 뻔했는데요.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볼. 특히 말이죠. 하마터면 한다노비치가 우승컵 한 개도 못 들어보고 은퇴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한다노비치가 우승 한번 해볼 수 있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11년 전 때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우리 사네티 은퇴 전에 챔스 우승컵 한번 들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어쨌든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경기는 밀란과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밀란이 2대0으로 이기면서 기사회생했죠.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밀란은 캐시에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선취골 장면부터 인상 깊었는데요. 패스를 받는 척하고 슬쩍 차라놀로에게 흘려주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덕분에 차라놀로가 간단하게 골을 넣을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캐시에는 이번 경기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도 큰 역할을 해줬고요.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도 훌륭한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역습 상황 때 혼자 볼을 몰고 가면서 돌격대 장도를 잘해주고 전진 패스도 경기 내내 기가 막혔죠. 하지만 밀란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데 비해서 골이 적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베네벤토의 몬티포 골키퍼가 질라탄만큼 확실하게 다 막아낸 영향이 컸습니다. 웬만하면 질라탄이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찬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귀신같이 다 막혔죠. 제가 보면서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노력했었어야지.
그리고 질라탄의 그런 노력은 결국 헛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막혔던 질라탄의 슈팅, 하지만 테오 앞으로 굴절이 되면서 귀중한 밀란의 추가골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밀란에게는 귀중한 1승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밀란은 다시 4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여기 챔피언스 리그를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팀이 더 있습니다. 라치오와 제노와의 경기, 라치오가 4대3으로 겨우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근 폼이 아주 좋은 호아킨 코레아가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를 살렸는데요. 이번 경기 코레아가 라치오에게 선취골을 남깁니다. 이후 임모빌레는 상대 수비 라도바노비치에게 PK를 얻어내면서 라치오의 리드는 2대0으로 늘어나는데요. 후반 마루시치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점수는 다시 한 점 차가 됩니다. 하지만 루이스 알베르토의 골로 점수 3대1, 코레아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4대1까지 벌어집니다. 코레아는 이번 시즌 리그 8골인데요. 최근 4경기에서만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챔스 진출 도전에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점수는 4대1로 벌어졌고 경기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카탈디가 옛 동료 바델에게 PK를 내주면서 4대2가 됐는데요. 기어코 한 골을 더 쳐먹히고 똥줄승을 기록했던 라치오입니다. 최근 8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치오지만 수비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11실점을 했는데요. 정상적인 수치는 결코 아니라 할 수 있겠죠. 다음 경기 나폴리와 칼리아리의 경기였습니다.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 오시멘의 골로 앞서갔던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는 이 한 골을 잘 지켜왔고 가투소 감독은 후반 80분부터는 잠그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94분에 어이없게도 동점골을 내주고 멸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폴리에게는 큰 교훈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넣을 걸 못 넣으면 좆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찬스도 많았고 골대를 맞추면서 운이 나빴던 것도 있었는데 결국 아쉽게 비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시니에게 아쉬운 점이 참 많은데요. 슈팅이 0점을 맞기 시작하면 정말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는 날은 이렇게 허무하게 찬스를 막 날려먹곤 하는 거죠.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오시멘에 대해서는 최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이용해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은 나폴리에게 좋은 공격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상대 수비 캐피텔리와 머리끼리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제법 걱정이 좀 되네요. 결국 응급치료를 받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큰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갈 길이 먼 나폴리는 결국 이번 무승부로 5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한 경기 덜 치른 라치오가 그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라치오와도 승점 동률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출발이 아주 상큼했던 피오렌티나였습니다. 볼로냐의 수마루가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준 건데요. 블라우비치가 넣으면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후 블라우비치는 한 골을 더 넣었는데요.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버리는 블라우비치입니다. 벌써 리그 1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10골을 최근 7경기에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팔라시오입니다. 1대0에서 1대1을 만드는 첫 골, 2대1에서 2대2를 만드는 두 번째 골, 그리고 3대2에서 3대3을 만드는 세 번째 골까지 번번이 피오렌티나가 리드를 잡을 때마다 동점골을 박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피오렌티나 수비진이 너무 엉성해요. 첫 번째 골에서도 팔라시오를 제대로 견제해주지 못하면서 바로 뒷공간이 털렸고요. 마지막 골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페찔레와 카세레스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음에도 팔라시오 신경을 안 썼죠. 똑같은 패턴으로 먹힙니다. 피오렌티나의 삽질 수비 덕분에 비냐토는 어시스트만 3개를 기록했던 하루였고요. 우주멍장 이아키니 덕분에 피오렌티나는 계속 강등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가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경기력이 매우 나빴던 피를로의 유벤투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디네세에게 선취골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유벤투스에게는 호날두가 있었죠. 확실히 난 놈은 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벤투스가 거의 질 뻔했던 경기. 호날두가 81분에 프리킥을 쳤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장면은 또 처음 보네요. 데파울이 쓸데없이 팔을 뻗으면서 핸드볼 파울을 저지른 겁니다. 유벤투스에게 PK가 주어졌고요. 호날두가 집어넣으면서 경기 동점이 됩니다. 내친 김에 호날두는 89분에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리그 27호 골까지 기록하게 되는 호날두, 3대 리그 득점왕 가능성 매우 높아졌습니다. 피를로의 종신 가능성도 약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로마의 경기.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삼프도리아에게 2대0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수없는 새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재수없는 새끼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로마 얘긴데요. 아니 이렇게 부상이 시즌 내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베레투, 스피나졸라, 파우로페즈 3명이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고 이후 디아와라, 카를레스 페레즈까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펠레그리니까지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서 명단 제외가 된 상황, 주전의 거의 절반이 싹 다 빠져나간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좋지 못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런 장면은 너무하죠. 쿰블라가 미끄러지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그대로 삼프도리아의 골이 됩니다. 그리고 제코는 페널티킥을 실축하기도 하죠. 병신 지랄 육갑을 떨고 있다고 전해요. 이제 진짜 진지하게 유로파리그 진출도 힘들어 보이는 로마인데요. 이번 경기 결과가 너무 뼈아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삼프도리아 너네는 유럽 대회 가능성도 없고 강등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 왜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이번 경기를 끝으로 폰세카 감독은 다음 시즌 감독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후임 감독은 놀랍게도 무리뉴입니다. 인테르가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니까 무리뉴도 11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다음 시즌 꿀잼 포인트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토리노와 파르마의 경기인데요. 토리노의 1대0 승리입니다. 강등 전쟁 중인 토리노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 안살디가 가장 빛이 났던 경기였는데요. 몸이 정말 가벼워 보였습니다.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안살디가 참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급기야는 상대 수비를 다 제껴내더니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아직까지 강등권은 안개 속입니다. 13위 제노아도 18위 베네벤토와 승점 5점 차밖에 나지 않고요. 피오렌티나와 토리노도 승점 4점 차, 3점 차, 강등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토리노에게 패한 파르마, 인테르에게 패한 크로토네는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안녕, 다음에 다시 보자. 이번 34라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테르 우승뽕에 취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